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 지역으로 응시를 했고요. 이번에 어떻게 운이 좋게 초수로 합격을 하게 된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도 처음 와보고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된 이유는요. 제가 김태규 그리고 구영모 선생님 두 분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구영모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초수에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졸업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졸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졸업과 동시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방법들을 이제 수험생들한테 안내를 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초수생으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나마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긴장되고 실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선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초수생 질문 리스트 같은 것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월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갔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인강으로 이제 수강을 했습니다. 2차는 현강을 들었지만 1차 준비는 제가 인강으로만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 인강생으로서의 몇 가지 조언들을 선생님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즉 4학년 또는 3학년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말도 굉장히 지금 더듬고 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생님께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월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월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마 대학생 분이시거나 특히 3학년 분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계신 4학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월별로 공부를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강 커리큘럼 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 2월 달에는 굉장히 제가 기초 실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초가 상당히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사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세계사랑 동아시아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기초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 초수생들, 특히 대학생들의 고민이잖아요. 저는 기초 지식이 많이 없어요. 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태규 쌤 그리고 구영모 선생님의 1, 2월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족한 기초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 시즌에는. 그래서 어차피 나는 매우 부족한 학생이니까 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따로 암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따로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해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전공서를 통해 예습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토대로 이제 암기 위엔 욕심을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초 지식을 채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 1, 2월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1, 2월 때 공부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원래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파닉스 이런 거 발음 공부할 때는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어차피 기초 지식도 없는데 뭔가 내가 아는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1, 2월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도 저는 이선화 선생님의 1, 2월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학에 대한 지식은 정말 전무했습니다. 그래도 전공은 그리고 학부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국사는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한국사에 대한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었던 반면에 교육학은 정말로 전무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좀 죄송하지만 교직 과목 같은 경우는 성적도 낮았고
저희가 재미를 많이 붙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1, 2월에는 기초 지식을 쌓자. 그냥 여러 번 보고 이해를 중심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학과 전공이 마찬가지로 1, 2월에는 기초 지식 쌓자. 그 다음에 암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해에 목적을 두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이 끝났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바로 3, 4월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때 3, 4월에 굉장히 싱숭생숭했어요. 왜냐면 봄바람도 불어오고 그다음 벚꽃도 피고 사람들 막 놀러 가고 이러니까 저도 막 놀러 가고 싶다. 공부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리고 이때 슬럼프를 겪게 돼요. 이 슬럼프를 제가 겪게 된 것은 날씨 탓도 있지만 이 3월부터 전공서를 같이 읽는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초 지식이 아예 없는 학생이고 1, 2월 때 뭐 열심히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3월부터 전공서를 읽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 3월부터 한국사는 뿌셈을 읽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도 이제 뿌셈을 읽기 시작하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 버거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러니까 저는 초수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구영모 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구영모 선생님, 제가 인강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실은 메일을 보내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강생이기 때문에 이제 재학생들 위주로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구영모 선생님 메일을 받고 되게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런 학생이 보낸 메일인데도 하나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슬럼프, 그래서 공부 방법도 많이 배우게 되고 멘탈 관리법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 4월 때 이제 슬럼프, 심적인 슬럼프를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멘탈이 조금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를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 어차피 초창기니까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어. 그냥 읽자라는, 그래서 그냥 읽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즉, 그래 3, 4월이잖아. 7, 8월 넘어서는 내 기본 실력이 많이 쌓이고 그때 가면은 눈덩이를 조금 더 크게 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읽자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는 이게 크게 7, 8월 넘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월을 지내게 되고 제 공부하는 1년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5월,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왜냐면 이제 재학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5월이면 어디를 가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셨듯이 여기 5월에는 우리가 교생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생을 나가게 되었는데, 교생을 나가면 아이들이 막 엄청 잘해줘요. 젊은 선생님 왔다. 우리랑 뭐 별로 나이도 차이 안 나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잘해줘요. 그러면서 막 싱숭생숭해지는 시기가 바로 5, 6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생들이 가장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선생님 이 교생 기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합격생 분들 중에서도 이 교생 기간에 쉬는 분들 계셨어요. 한 달 동안요 공부 안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 시기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이것도 구영모 선생님의 조언에 따른 거였는데,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는 그 학교에 충실하게 임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돌아와서는 저녁 시간에는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그 인강을 듣기만 했어요, 우선. 그 주중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그 인강 분량을 일주일치를 복습하는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1년을 공부함에 있어서 5, 6월 달이 굉장히 위기였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5, 6월 때 교생 기간에 공부를 했던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 6월까지는 전공은 인강을 계속 들었고요.
아까 죄송합니다. 놓쳤는데 이 3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전공 인강은 계속 듣고 있는 상태이고 1, 2월에 기본 이론반만 그 교육학은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인강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접근할 때는 이렇게 두 달로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달로 쪼갤 때 이 두 달 안에 앞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돌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만 따지면 이때 1회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때 2회독을 하게 되고 이때도 3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한번 보고 복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교생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중에는 인강을 듣고요. 주말에는 복습을 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이때부터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구영모 쌤과 김태규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지만 이때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7, 8월에 강의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풀이 반과 전공서, 올해는 달라진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 전공서 읽는 강의와 그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두 개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7, 8월에 전공서 읽는 범위가 조금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현대사 조금 남아있었고 역교론도 남색책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돈의 인강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조금 남은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인강을 듣지 않게 돼요. 우려점은 두 가지였어요. 아까 첫 번째로 내가 이 돈을 주면서까지 이 조금 남은 범위를 혼자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내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한데 9월 달에는 문제풀이 때문에 바쁠 테니까 이 7, 8월 시기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앞에 있었던 전공서 내용들을 복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듣지 않고 혼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기존에 1, 2, 3, 4, 5, 6월 때 배웠던 전공서나 아니면은 수험서를 복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반복하게 돼요. 근데 반복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돌린 건 아니고요. 한 두 번, 2.5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5회 정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앞시기에 기출문제를 같이 풀이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 3, 4, 5, 6월 달에 했던 그 기출문제 강의를 이때 당시에 혼자 복습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한석의 신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공서를 가지고 와서 그 왕한석 신법에 관련된 것을 여러 번 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전공서 내용까지 섭렵을 해 나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때 교육학을 말씀드리면은 1, 2, 3회를 이제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뭔가 인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인출 스터디를 이때 하게 돼요. 인출 스터디.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서 어떻게 스터디를 구하게 돼서 이제 교육학 인출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지에다가 이제 인출을 하게 되고, 이 인출 과정에서 바로 서브노트를 만들게 돼요. 서브라고만 적겠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게 돼요. 저는 이 교육학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막 무진장 많은 내용이 아니라 나올 법한 내용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브노트, 교육학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은 말씀드리면은 전공보다 교육학을 잘 봐서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은 제가 그 카페에다가 합격수기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인출 스터디를 하고 이 인출 스터디를 통한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니까 저는 이 교육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여름방학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인강을 복습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공도 7, 8월 잠깐 반짝해서 스터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공도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 바로 교과서 스터디를 하게 돼요. 제가 이 교과서 스터디를 하게 된 이유는 구영모 선생님이나 김태규 선생님이나 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이 교과서가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교과서만 읽으려고 하면은 뭐가 토가 나올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뭐 이상하게 교과서가 잘 읽히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억지로라도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교과서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2명이서 했고요. 학과에서 아는 선배 1명 불러다가 같이 교과서를 읽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8종의 교과서를 다 읽었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거를 리베르 교과서를 맞죠? 네, 리베르 교과서를 이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베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면서 읽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이 부분은 낯설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왔던 게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뭐죠? 네, 편집해주세요.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리베르 교과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나올 것 같다, 기출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스터디를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 8월에 이제 교육학도 어느 정도 내용이 다져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강 복습을 하면서 기출문제도 반복했고,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나는 대학생이고 아직 초수생이니까 많이 불안했었는데, 이때부터는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한번 부딪혀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다시 인강으로 돌아와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와 문풀 강의를 하면서 이 전공 내용 같은 것도 인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학도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학도 마찬가지다.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인출을 하고 연습하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이 시기에는 전공서를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수험서, 즉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세계사, 이런 역사교육론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이 공부하면서 단권화를 해 나갔고, 그래서 이때는 수험서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때가 이해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 7, 8월부터 이 9, 10월부터는 이제 암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접했고, 그 다음에 인출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마찬가지고요.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인출을 해 나가게 되었고, 결국엔 이렇게 해서 1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안도 했지만 여름방학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정말 열심히 했고 9, 10, 11월도 정말 열심히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점수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48점을 받았고요. 굉장히 낮은 점수인데 부끄럽지만, 그리고 교육학이 오히려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16점을 받게 되고, 그래서 64점 몇 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트에서는 2점 높은 점수였습니다. 제가 인천에 응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1차 공부가 끝났고요. 지금 선생님들께 필요한 거는 대부분 1차인 것 같아서 2차는 간략하게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원에 가서 이제는 학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차 같은 경우는 처음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를 전문적으로 피드백해줄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인강을 듣다가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2차 대비반이 열리는데, 그것은 현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비반은 정말로 구영모 선생님과 김태규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2차에서도 높은 점수를 조금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만들어진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2차 문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하고 영상을 찍어서 서로 피드백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2차는 특히 뭐 엄청 독특하게 했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다른 분들이 하는 방식대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2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차를 임하실 때 정말 올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1차가 중요하다. 2차는 뭐 많이 안 뒤집힌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2차에서 뒤집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는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2차에서 점수를 93점을 받았는데 인천 지역에서 93점이면 꽤나 높은 점수였던 것 같아요. 한 위에서 6번째 정도 점수였던 것 같아요. 2차 점수로만 따졌을 때. 그래서 저는 커트라인에 못 들어갔지만 이 93점 몇 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커트에서 플러스 3점으로 붙게 되었어요. 커트라인을 넘어서서 플러스 3점으로 붙게 되었고요.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2차에서 변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천을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 계시다면 2차에 굉장히 올인 물론 1차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2차에도 정말 변별이 요즘에 많이 되는 추세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 별표 한번 칠게요. 네. 그래서 2차에 변별이 될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만약에 1차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다면 나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올인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차에서 합격은 했으나 커트라인 1차 커트라인 안에 못 들어갔다 라고 할지라도 나는 뒤집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고 2차에 올인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월별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월별로 1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나름 초수생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마 올해만큼 대학생의 신분에서 올해만큼 더 열심히는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슬럼프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신분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월별을 이야기 들었다면 다음으로는 이렇게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께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강 선생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도를 사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도 사수.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 또 칠게요. 그래서 진도 사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인강생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제 학원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오면은 선생님이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마음적인 심적인 부담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강은 어떤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들어도 되고 누가 강제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강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진도 사수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학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방문각 학원 같은 경우는 편집을 거의 안 해주세요. 제가 인강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편집을 안 해주시니까 학원 강의와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도만 사수하신다면 학원생들과 못지않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진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빈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일요일을 비워놓았습니다. 일요일을 비워놓았는데 왜냐하면 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뭐 과제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줄상 임고 공부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일요일을 항상 비워놓았어요. 그래서 이 빈칸은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공부는 했지만 이 일요일에 계획을 빡세게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제 주중에 어떤 일이 있다면 이 일요일 날 못 들은 인강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날 이제 조금 계획상의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을 못 들었다면 이 일요일 날 몰아서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교생 기간이 심했겠죠. 그렇죠? 학생들 상담해야 되냐,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뭐 회식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일요일을 통해서, 즉 빈칸을 통해서 해치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빽빽하게 세우시면은 인강 진도를 사수하기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의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강생이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그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 현강에서는 선생님께 물어보도 볼 수 있고 선생님께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인강생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답답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라,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들과 소통할 때 사용했던 창구는 바로 메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월별 강의 월별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고영모 선생님께 메일을 직접 보냈고요. 그래서 3, 4월에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거의 2달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했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걱정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고영모 선생님이 굉장히 귀찮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걱정들, 근심들, 그리고 어떤 슬럼프 극복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실제 환경이랑 유사하게 만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어도 되고 뭐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누가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실제 환경처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 학원이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을 12시에 먹기 위해서 강의가 4시간씩 진행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7시 반에 도착해서 조금 예습을 하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그냥 인강만 듣자. 정말 학원처럼 화장실도 쉬는 시간에만 가고, 그래서 이 시간에만 인강을 듣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도 시간표를 짤 때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는 시간을 비워놨었습니다. 시간표를 안 짰어요. 왜냐하면 실제 환경처럼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학기가 시작됐을 때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같은 경우를 이제 8시부터 12시까지는 시간표를 빼고, 이제 그 시간에는 실제 환경처럼 8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 복습하고, 이런 것처럼 실제 학원 환경처럼 제가 억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했던 진도사수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다 인강을 들었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집중력이잖아요. 그 집중력 문제도 이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기상 스터디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번에 서울 합격한 저희 선배분들도 이렇게 기상 스터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9시가 됐든 그래서 저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실제처럼 강제성을 스스로 주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면은 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조언이니까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기에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쌤 또 지울게요.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같이 하신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면서 하시면은 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강분들 되게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대학생이었잖아요. 지금 아직 다음 주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생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졸업 준비 있잖아요. 졸업 준비 많잖아요. 그 졸업 준비는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3학년 때 미리 마치고 4학년 때는 공부에만 임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졸업 준비를 미리 하자. 졸업 준비 미리 하자. 저도 이게 진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제 이야기인데 저희 학교는 졸업을 하려면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미리 2학년 때 토익을 봐놨었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부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토익 성적표를 뽑을 수 있는 기한이 시험을 보고 나서 2년까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스럽게 1차 심지어 합격을 하고 나서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시험을 받고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이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저처럼 이게 1차 시험 이후에 막 어렵게 졸업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도 미리 여러 가지 확인을 하면서 졸업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봉사 시간도 있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 논문도 있고요. 저희는 답사 보고서 이런 것도 적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졸업 준비를 미리 하시고 4학년 때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최소 3학년까지는 선생님들이 졸업을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학점에 관련된 건데, 저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4학년 때 학부 수업을 너무 많이 들으면은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임고 공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점을 3학년 때, 그러니까 즉 1, 2, 3학년 때 고루고루 분배를 잘 하셔서 4학년 때는 학부 수업을 조금 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두 학기에 저희 학과가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23학점인데 1학기 23학점, 2학기 23학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조금 여유롭게 학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2학점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2학기, 두 학기입니다. 그래서 1년,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들어서 제가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22학점이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11학점을 들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저는 고민을 했어요. 11, 11 이렇게 듣기보다도 2학기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18학점을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빼면 몇 학점이죠? 네, 4학점이죠. 그래서 18학점을 듣고 4학점. 그래서 이때 4학점을 들었기 때문에 수업을 별로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임고 공부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이 학점 부분은 그 대학생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교직 이수를 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이중 전공을 하고 계셔서 이 학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학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최대한 시간을 아끼시고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신다면 이 학점이 많이 남으셨더라도 이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학점이 많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짜투리 시간, 뭐 점심을 빨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동 시간을 줄여서 그래서 공부를 더 한다든지와 같이 최대한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학점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3학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2학년이나 3학년, 즉 4학년이 아닌 선생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여기 질문 리스트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뭘 하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저는 딱 2018년 1월 2일에 딱 공부를 시작해서 1년 안에 딱 공부를 마무리 지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뭐 공부를 잘해서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기초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능이 시험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임고 시험이 있잖아요. 그 수능 시험을 제가 한번 봤어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둘 다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능과 임고에서 물어보는 어떤 문제의 스타일이나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수능은 연대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애초에 타고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초식이 저는 진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 3학년 때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이 기초지식을 쌓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기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초 체력은 두 가지 방향성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체력. 공부를 앉아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삘 받았다.
오늘 삘 받았다, 오늘 공부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날은 한 14시간도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14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앉아 있으면 허리가 여러분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저도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그것처럼 허리 같은 경우도 있고, 저는 진짜 9월부터는 체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몸이 녹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아, 진짜 몸이 녹아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는 2, 3학년 때, 특히 4학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체력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4학년 때도 헬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헬스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1학기에는 일주일에 3번은 헬스를 가겠다라고 마음가짐을 먹었고, 지켜지지 않은 주간도 있었지만 웬만해서는 3번의 운동을 하려고 했고요. 2학기에 들어서는 원래는 하고자 했으나 심적 부담감 때문에 9월부터는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1학기 때 조금 쌓아놓은 체력이 있어서 그 체력을 가지고 2학기 때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는 공부하는 체력이 많이 부족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2, 3학년 때부터, 아니면 4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도 하시고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러닝 같은 것도 하시면서 이 체력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초체력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체력이에요. 그래서 기본 지식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의 반성하는 점인데요. 저는 솔직히 1학년, 그러니까 학부 생활을 4년 동안 하면서 학부 수업을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좀 등한시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뭐 학회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기본 지식에서 제가 부족했던 이유가 학부 수업에 좀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 3학년 선생님들은 지금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도 이 기본 지식을 쌓는 것에 주력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굳이 돈을 더 낼 필요 없이 그냥 학부 수업에 치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교육과 전공 선생님들은 그 역사교육과 학부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는 게 좋겠고, 만약 이중전공이라고 하실지라도 그 수업에 치중하시고 열심히 임하시는 게 이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제가 하지 못했지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2, 3학년 선생님 또는 4학년 선생님들도 이 학부 수업에 조금 더 치중해서 기본 지식을 쌓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쌤, 근데 저는 학부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저는 그냥 교과서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우리가 쉬울 줄 알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중3을 맡게 되었는데, 중3 역사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2차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안 했는데도 지금 교과서의 내용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교과서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 8종,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는 제가 몇 종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시면서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기본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3학년, 2, 3학년 선생님들은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2학년 선생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1, 2학년 때는 그냥 노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첫 번째는 체력을 기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체력인 기본 지식들을 쌓아 나가자. 그 방법으로는 학부 수업을 열심히 듣자. 제가 하지 못했지만 반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부 수업을 열심히 듣자. 그리고 교과서를 여러 가지 스터디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서 준비한 거는 몇 가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중에 몇 가지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 있네요. 처음 임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기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한국사 빼고는 거의 뭐 지식이 없었고, 특히 역교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선생님들 이제 역교론 교수님이 있거나 역교론 수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역교론은 거의 대부분 임고를 시작할 때 처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역교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초가 부족했고 한국사도 불안정했습니다.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그다음 세계사는 뭐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그러니까 동양사 부분도 거의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합격을 했잖아요.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기초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초가 부족해도 임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뭐 멘탈 관리 비법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선생님과 인강을 듣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은 보다 멘탈 관리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수생 질문 리스트에서 물어보신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대부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고 지금 무슨 마이크까지 차면서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학생이었고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강을 듣고 혼자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반복해 읽어 나가면서 기초 지식을 쌓았고 결국에는 합격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중3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제 학생들과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담임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업무를 좀 더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을까 등등과 같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초수생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더라도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교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아마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1년 1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 네, 앞으로 열심히 공부에 임하셔서 교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